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는 국내 철강 관광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하루 이틀 내로 알래스카 LNG 관련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고한 영향입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스틸은 5,13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같은 시각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동양철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원산업은 개장 직후 4750원으로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원산업이 계열사 동원 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전날 동원산업과 동원 F&B는 동원 F&B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원 F&B 주식을 동원산업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원 F&B 보통주 한 주당 동원산업 보통주 0.915주를 교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 F&B는 동원산업에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약세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 업체 주가가 3%대 강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지난 14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의 글로벌 임상 이상 주요 지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1차 평가 변수인 24주차 강제 폐활량 변화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길었던 추위도 끝이 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백서 힘차게 출발해보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현재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6% 상승하며 2,479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이렇게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요. 현재는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29% 보합권에서 상승하며 711선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은 로봇, 강관, 자동차까지 굵직한 섹터들이 크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좀 덜고 안도할 수 있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 잔뜩 알려드릴 테니까요. 힘차게 공부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찬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자동차 관세에 대한 좀 면제 소식도 들리면서 뉴욕 증시 좋았고요. 우리 네. 증시도 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네. 환율도 엄청 좋더라고요. 네. 어제 오늘 이어서 1,420원대로 좀 고정되는 듯한 모습 보이는데 네. 지난주에 이런 쇼크들 이제는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지난주 쇼크는 이미 피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3일 내내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과폭락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 데가
때가 아니라 살 때다라고 지난주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 상승분까지 합쳐서 어떻게 보면 지금 V자 반등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지수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좀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변동성이 큰 시장은 여전하고요. 지금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지금 1,700개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하락 종목은 한 700개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3%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9% 상승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음봉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양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수급이 약간 좀 부족하죠.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수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담아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담아주고 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요.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미국의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달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물류비가 적어지죠. 물류비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약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V자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우리 시장은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좀 특성이 있죠. 다만 지금 오늘까지 상승분으로만 봤을 때는 그 전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항이죠.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돌파가 되면서 지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뚫리면서 여기가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 돌파 흐름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내일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하고 약간 디커플링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 장 초반에 공포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갔다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회복하는 장세가 일반적인 그런 트렌드입니다.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는 우리 시장이 어려웠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장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약간 좀 반대의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고요. 만약에 코스닥도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죠. 코스닥도 지금 이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저항인데 지금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약간 좀 저항 맞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일단 관세도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좀 유예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넥스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섹터가 주도할지에 대해서 대형주를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다 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그 뒤에서 그 오늘장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에요. 지금은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장할 때가 아니라 국장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급이 조금 부족할 뿐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매수세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예상하신 대로 우리 시장 V자 반등 중인데요. 상승하기 시작한 만큼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체크할 때입니다. 최강창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최강 전략 세워나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전장에 대한 힌트 받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좀 섹터 살펴보니까 네. 그동안은 잠잠했나 싶었던 뭐 알래스카 LNG부터 자동차까지 잘 가주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자동차도 잘 가고요. LNG도 잘 가고 로봇도 지금 잘 가고 네. 있죠. 네, 제가 어제 정책주가 지금 AI 정책주가 정책으로 편입이 되면서 로봇도 편입될 거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말씀드리고 어제 히든 종목으로 로봇 관련 종목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약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든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방송 말미에 오픈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전일 나온 이슈예요. 그러니까 전일 장 막판에 나온 이슈입니다. 장 막판에 나오면서 LNG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장 막판에. 그게 오늘 오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슈가 어제 나왔는데 하루 이틀 새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이 LNG 알래스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화상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죠. 권한대행이 한미 협상에 대해서 곧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요 LNG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꼽았죠. 한국과 일본, 인도 딱 이렇게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요 세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LNG에 대한 수출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알래스카 LNG는 그 전에 한번 진행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서 LNG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 LNG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철강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죠. 오늘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갖고 뭐 넥스틸이라든가 대동스틸 다 좋은 흐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LNG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그래서 이 LNG 관련된 그 가스관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이 석유 관련 송유관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원체 면적이 넓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스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송유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스틸인데 오늘 사실 대장주죠. 하이스틸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거의 뭐 한 21%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지금 가면서 지금 뭐 동양철관 그리고 뭐 넥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또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화상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좀 차트를 길게 가지고 나왔어요. 보면 이게 1년치 차트거든요. 근데 전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은 저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저기서 저항 맞고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이슈는 아마 오늘 내일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주로 수급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인맥주도 거의 끝물이죠. 그래서 지금 인맥주도 잘못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AI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로봇으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또 뭐 공항, 신공항 이슈가 또 있죠. 근데 신공항 이슈 종목들은 아직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만약에 정책 테마주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AI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테마들 많아요. 전력 설비도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냉각 시스템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나중에 데이터 센터의 필요로 하는 그런 섹터군들도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또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사실 이 LNG 관련된 종목은 이제 약간 좀 프레시함이 좀 떨어지죠. 예, 근데 시장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트럼프가? 하여튼 지금 유예를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가장 피해보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이런 관세들,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관세도 유예를 했죠. 이게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을 해요. 50%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뭐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국 내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결국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중국하고의 대립만 또 일기 때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국도 그 전과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번에 미국을 극복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반도체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대만 TSMC는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하죠, 휴대폰 하죠, 뭐 다 하죠. 뭐 가전도 하죠, 뭐 선박도 하죠, 조선 그리고 뭐 반도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국한테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한테도 굉장히 협력 관계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은 우리나라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갑자기 최근에 한알령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5월 5일이 이제 노동절이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 자동차 부품 유예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8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이때 현대차가 3% 넘게 상승을 했어요. 예. 이 이상.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같이 움직였고요. 예. 같이 3% 넘게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아도 거의 뭐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장 초반에. 근데 좀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동안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AI, 로봇 관심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러니까 현대차 1차 벤더, 뭐 2차 벤더
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인데 매출과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예, 지금 오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냥 바닥권이다. 예, 근데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다. 근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동차 부품만 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론 택시라든가 UAM,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 대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음봉인데 이게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최근에 캔들의 흐름이 그 전에 못 보던 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캔들의 흐름. 오늘 넥스틸도 한번 보시면은 캔들이 그 전에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캔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분석도 요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캔들의 흐름보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바닥권에서, 예,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사실 지금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컨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예요. 자, AI 그다음에 로봇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이슈죠. 예,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향후 5년, 10년간 주가를 계속 이끌 거예요.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별 내용도 아닙니다. 예. 그냥 연내에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10%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분위기는 두산 로보틱스가 띄웠고요. 그 이후에 로보가 상한가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긴 조정 그리고 큰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닥을 확인한 후에 지금 반등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연내 출시하면서 휴머노이드 기술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능형 로봇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소하는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청소하는 로봇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개를 산책시켜주는 로봇이라든가 뭐 순찰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외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에 만약에 출시한다고 하면은 일단 최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받고 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과 비슷해요. 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바닥 확인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섹터 군들도. 왜냐하면 정책주로 또 엮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산업용 로봇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두산 로보틱스에서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봐야겠죠.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 클로봇이에요. 예, 클로봇. 근데 이게 오늘 한 10%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9.6%인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히든 종목으로 드린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 말미에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인맥주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는 정책주로 움직여보자,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을 키워드 3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LNG 관련해서요. 하이스틸 짚어주셨습니다. 한미 간의 화상회의에서 앞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의 AI처럼 정책주의 확장을 나타내는 업종이기도 하니까요. 계속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 자동차 부품 안에서는요. 성우 하이텍 주목해주셨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나 했는데요. 이제는 다시 유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흔들리는 관세 정책에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히든 종목도 로봇으로 약 10% 급등했는데요. 누누이 로봇 그리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또 조금씩 모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함께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로봇처럼 오늘의 히든 종목 또 내일 시장을 선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3장까지 잠시만 기다리셔서 꼭 종목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는요. 이 넥스트레이드로 어려워진 오전장 대비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오셨는지 전문가님의 시각과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올라가는 만큼 이 종목들에 대한 대비가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떤 기법이 지금으로서 가장 적절할까요? 일단 최근에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굉장히 수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부족해요. 거래 대금이 지금 작은 상태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변동성 속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물릴 확률도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면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가게 되면은 손실을 또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기본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가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을 컨택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하죠. 종목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종목이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겠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LNG가 있겠죠. LNG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그 관세 이슈, 자동차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넥스트레이드에서 먼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섹타군도 그런 넥스트레이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최근에 넥스트레이드가 점점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시초가 종목이 뭐 9시 이게 의미가 있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3시 반 이후에는 그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단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된 종목. 예전에는 사실 뭐 한 일주일 정도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상황인데 요즘에는 수급의 이동이 원체 빠르죠. 많은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안에서도 섹타군이 막 2개, 3개 바뀌어요. 수급이 일로 확 쏠렸다가 또 일로 확 쏠렸다가 오늘 LNG, 뭐 자동차 부품, 장초반에 그리고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 또 확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 세 섹타군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내일까지만이라도 이 상승 모멘텀이 유효한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만. 어차피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된 종목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인데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야 돈이 많이 들어올 거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단타 승률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예.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량이죠, 거래량. 예. 거래량과 대금, 예, 거래 대금.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도를 체크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최소한 뭐 한 300억 정도 이상 들어오면 좋고요. 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의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라고 했을 때는 3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온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요즘에 수급이 적다 보니까 300억 안 터지는 종목도 많은데 거래량 30%도 안 나오는데 그런 종목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안 되는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다가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진짜 한 3분 만에 이걸 10% 정도 띄워버려요. 그리고 또 3분 만에 이 10%를 다 빼버립니다. 예.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가 나오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승 모멘텀이 내일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손절도 못 해요. 그리고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졌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예. 물론 이렇게도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여기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종목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곧 그 종목의 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섹터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LNG가 가니까 LNG 관련 종목들이 가니까 그 섹타군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섹타가 움직였을 때는 또 잘 안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서 물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리지 마시라고. 물리더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수익을 주면서 빠져나올 구간을 주거나 아니면 본전가에라도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으려면 일단 상승 모멘텀이 내일까지는 유효해야 되고 그리고 섹타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관심도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충분히 들어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대형주가 먼저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항상 한 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쭉 보시고 거기에서 오늘 뭐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늘 어떤 섹터가 움직일 건지 약간 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 수급이 9시에 시초가가 의미 있나 하지만 그래도 9시에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넥스트레이드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보자. 자,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오늘 하이스트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로 그냥 직행을 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주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주는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요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에서 못 잡으시면 약간 부담스럽죠. 예, 20%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잡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바로 2등주와 3등주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2등주는 뭐고 3등주는 뭐냐. 뭐 하이스틸이 올라가는데 오늘 대동스틸이 2등주였어요. 2등주였고 그다음에 3등이 넥스틸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런 2등주와 3등주를 체크를 해서 1등주가 바로 직행을 해버리면 바로 2등주를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것도 놓쳤다. 그러면 3등주. 4등주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음 섹터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섹터는 하루에 수급이 뭐 2개, 뭐 2번, 3번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섹터를 준비하는 게 낫다. 만약에 내가 LNG를 놓쳤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놓쳤다. 그러면 뭐 그 이후에 움직이는 뭐 AI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져가려면 눌림목을 지지해주는 시점도 좋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박스권 매매죠. 예. 여기가 저항입니다. 예. 여기가 저항, 그다음에 여기가 지지죠. 지지인데 우린 여기 사서 여기서 팔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내려오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죠. 자, 팔아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거래 대금이 사실 이런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돌파를 하면서 거래 대금 들어오고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돌파를 하겠죠. 근데 이 돌파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잖아요. 예, 여기서도 매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 매수로 전환되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이겼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항이 돌파가 되면 이게 지지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바로 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어요. 지지니까. 그리고 눌림목 지지해주는 시점은 여기인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내려왔다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지지받고 여기서 그냥 바로 상한가를 꽂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점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사실 박스권 매매 상단 돌파가 많지는 않아요. 약간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상승 박스권도 있겠죠. 이런 돌파 지점, 하락 박스권도 있겠죠. 예. 이런 돌파 지점,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이 장대 양봉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이거를 기준봉입니다. 이게 기준봉. 이거는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최소 10에서 20 이상은 되는 게 기준봉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이 근처에서 놀다가 여기가 지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을 주가가 상향 돌파를 할 때 여기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 지지, 여기도 매수 타점이에요. 주가가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도 매수 타점이에요. 이게 요즘에 상한가, 이게 만약에 상한가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여기 닿으면 여기서 또 상한가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뭐하러 이걸 다 뺐을까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움직여요. 상한가를 갔다가 다 뺐다가 여기서 또 다시 상한가. 예, 이런 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세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일단 매물벽이 없어야겠죠. 그래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뭐 단타지만 10%, 뭐 15% 이런 수익률이 나오려면은 항상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여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는 지점, 이게 만약에 우상향 흐름이라서 이게 뭐 52주 신고가다? 그러면 더 좋긴 해요. 52주 신고가면. 그리고 이런 돌파 지점, 예를 들어 전고점이 여기면 아까 하이스틸이 지금 딱 요런 상황이거든요. 하이스틸이. 자, 그럼 이 전고점에서는 사실 원래 매도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고점이라는 이 고점은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통상 전고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가 도달이 되면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매도가. 근데 내용은 똑같죠.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매수세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돌파되게 되면 여기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 나셨던 분들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데 다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매도를 이겼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이상을 보고 매수를 하겠죠. 이런 걸 손바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매물대는 이제 뭐 박스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매물대가 여기인데 이걸 돌파를 하기 때문에 또 매물대가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도 요 상단을 돌파를 할 때는 이게 매물대가 되겠죠. 기준봉이. 돌파를 할 때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매수도 분할 매수로 하시면 좋죠. 분할 매수. 이 분할 매수를 만약에 4분할로 한다. 4분할로 분할 매수를 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4번에 나눠서 샀지만 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그 금액이 좀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니까 한 3번 정도만이라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하실 때도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 한 3% 올라갔어요. 그럼 절반 매도하는 거예요. 5% 갔어요. 절반 매도하고. 10% 갔어요. 절반 매도하고. 여기까지 매도를 3번 하면은 이제 남은 물량이 보유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마음 편한 상태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면 떨어지실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죠. 그러면 차라리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조금 떨어진 가격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총은 3천억 원 이상 되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시총이 1,000억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오늘 강세 흐름인데 3천억 원, 시총 3천억 원 이상 들어왔다. 이거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당연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총 3천억 원 이상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이 정도 기준으로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으로 시초가 매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뀌는 시장 흐름에 맞춘 매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매매의 트렌드 세터, 최강차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정리해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아직 트럼프의 영향권 밖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됐잖아요. 그만큼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정책주라고 좀 힌트 주셨는데 오늘 어떤 정책주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정책주는 사실 최근에 움직임이 그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국내 유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국내 유일. 기체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GS 칼텍스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들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 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그런 상업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책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 테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철강주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여기가 다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52주 신고가 영역입니다. 물론 52주가 안 됐지만. 근데 오늘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매수 타점이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5일선 타점에 아마 지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이게 상한가인데 그 전에 상장한 이후에 상장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 예. 상장가를 돌파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돌파를 할 때도 상한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강한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앞전에 2번이나 체크를 했죠, 물량을. 한번 올리려고 하다가 매도가 나오니까 한번 뺐다가 다시 올리다가 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가 저 상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20%가 넘는 양봉이죠. 올렸다가 다 빼요, 이거를.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근데 여기에서 다시 올릴 때는 더 가겠다라는 내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참여를 하셔서 내일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트렌드는 다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요. 국내 유일의 기술까지 보유한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로지 최강찬민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얼마 안 남은 만큼 서둘러 들어오셔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하이스틸, 성우 하이텍, 두산 로보틱스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국내 유일의 LNG 필수 기체 분리막을 다루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